안녕하세요. 여기 고른주전자 서대원입니다. 일단 제가 뭐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예, 제일 잘 나온 사진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네, 예, 이렇게 전기공학 졸업했고, 네. 예,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학원에서 이제 다 탑반에서 1등을 찍던 애들인데, 보시면 학원에서 다 탑반에서 1등 찍던 애들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춘동의 유명한 학원이죠. 만점으로 1등을 찍었고, 여기도 송도에서 꽤 유명한 학원들 다 1등이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내놨더니, 이제 왜 성적이 안 나오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늘 항상 어머니들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우리 애가 시간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못 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시험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30문제를 100분 동안 푸는데, 이제 한 문제당, 그러니까 수학을 예를 들면, 100분 동안 30문제를 풀죠. 그러면은 당연히 답지 쓰는 걸 좀 배제하면 한 문제당 3분인데, 요즘에는 거의, 그러니까 킬러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금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유명하신 그 인강 선생님, 그 가수로 불리는 분도 계신데, 그분 강의도 굉장히 어려운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1번, 7번까지는 이제 그러면 킬러 문제를 풀려면 한 10분 정도 땡겨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은 1번부터 7번까지는 1분 컷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능 만점자 얘기를 보면 40분 동안 그러니까 40분 시간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 수능 만점자들을 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점점 이게 제가 어디 학원에 이제 설명회를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이게 사실은 두 번째거든요. 네, 이런 걸 자주 안 해봐가지고 좀 보려고 했더니 데이터가 좀 이상하게 왜곡이 돼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요거를 싹 다 넣어가지고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쭉 늘어나는 건 맞는데 2015년도를 보시면 만점이 아니면 1등급이 아닌 적이 있었어요. 이과 같은 경우에 지금 문이과가 합쳐져서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만점이 쭉 많다가, 근데 갑자기 한번 저기서 사고가 한번 터지고 수습하느라고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쭈루룩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제 통합이 되면서 올해 이제 대통합의 시대죠. 실제로 베리타스 기사를 보면 서울대 문과의 44%가 이과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문과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고, 지금 예를 들면 방문여고를 가보면 제 제자 같은 경우에 얘가 문과 1등인데 1등부터 6등까지가 이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내보면 7등인 거죠. 갈 데가 없어요. 문과에선 자기가 1등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지금 시험 자체가 이제 스피드 테스트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면 누구나 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트렌드를 전혀 반영을 안 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더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라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요 문제를 풀면은 세 줄로 끝나요. 이게 실제로 송도 애들은 요렇게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 이것도 그나마 제가 좀 예쁘게 정리를 한 거고, 제가 빨리 푸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좀 노가다 하는 것들도. 근데 이게 포고 읽기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거를 애들이 다 이렇게 풀고 있다는 건 이미 이건 망한 거죠. 실제로 제 제자가 물론 의대를 갔지만 요때 요거에서 걸려서 자빠져가지고 시간을 다 쓰니까 마지막 문제에서 막 허겁지겁 답을 쓰다가 답을 하나 안 옮겨 적었어요. 내신이 망하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수학은 기초가 되게 중요한데, 또 보면, 자, 이게 수학 상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수학 1인데, 수열이죠. 실제로 수능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수학 상의 요 내용을 모르면, 이제 여기서 이게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요건 미적분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서울대 의대를 간 포고 친구가 이제 미적분 수업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갔었는데, 요거를 풀려보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함정이 뭐냐면, 어머님들은 이제 얘가 실력 정석에 있는 미적분 문제를 못 푸니까 당연히 우리 애가 미적분을 못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적분 수업을 넣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는 미적분에 있는 내용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때문에 못 풀었냐면,
요게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등식이 하나 더 나와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게 요겁니다. 정수의 분류라는 장르예요. 근데 그걸 못해서 얘는 수상을 해야 되는 애인데 이제 어머니들이 생각할 때는 수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문제가 만약에 나와서 걸려 자빠지면 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18번을 보시면 이게 미적분이에요. 지금 미적분이에요. 근데 답지를 보면 이렇게 막 풀어놨어요. 되게 길죠?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인천과학고 애들 수업을 한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요게 사실은 수학상에 나와 있는 대칭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수학상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문제집에 조금 나와 있거나 정석에 조금 찔끔 나와 있는데 대칭식이란 설명도 안 해요. 이런 게 있다 정도지. 그리고 요걸 보시면 요건 이제 수학 1이에요. 이것도 오늘 푼 거거든요. 좀 제 컨디션이 오늘 좀 안 좋아가지고 1시간 반밖에 못 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사실은 수학상에 나오는 부등식에 갇혀있는 정수 문제라고 해서 정수가 부등식 사이에 갇혀있을 때 뭐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이게 정수면 4밖에 없잖아요. 그런 건데 이걸 수학 1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얘가 이걸 못 풀면 수학 1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계속 안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요분 거 제가 좋아하거든요. 자료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중학교 거를 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고1 과정 개념만 정확히 해라. 내신 심화는 한 학기 전에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뭐 A급을 과잉 선행을 하지 말라. 과잉 심화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물론 일부 동의는 하지만 수능에 안 나오니까 수학상이 안 중요하다. 수학 1부터 해라. 좀 이상하잖아요. 수원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게 제가 이제 송도고 기출문제를 좀 뽑아와야 되는데 어제 제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요게 실제로 올림퍼스 고난도의 이제 포고 부교재예요. 1기부터 한 3, 4기 정도. 근데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제일 뒤에 있는 문제예요. 근데 송도고에서 요 문제에서 숫자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답지를 보시면 풀이만 이만큼입니다. 이거를 시간 내에 풀 수 있을까요, 애들이? 선생님들도 이해를 못 하던데. 근데 이것도 제가 푼 겁니다, 이거. 애들 앞에서. 근데 이게 보면 사실 여기 되게 압축이 많이 되어 있지만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심화에서 배우는 원의 성질을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대치동 설명회에서 보면은 뭐 고1 때 1학년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1학년 때 자빠지면 이게 물론 이제 대치동 얘기니까 뭐 서울대 의대나 연대 의대를 갈 만한 친구들이 삐끗해가지고 실수하는 순간 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를 뭐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1학년 때 만약에 삐끗해서 미끄러지면 수능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 동의를 하는데 이래도 중등 심화가 안 중요하냐. 이게 내신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3학년 때 고1 심화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고1 심화를 한다고 해서 시간 내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은 실제로 이제 누적이 되어가는 학문이고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빠지면 그 문제는 계속 걸려서 수학원에서도 자빠지고 미적분에서도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학을 좀 해본 사람이라면 수학이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도 집합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도 집합을 배웠는데 이제 교과가 개편이 되면서 중복되는 거 애들한테 부담이니까 빼버리자 해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교 사춘기를 심하게 겪느라 뭐 집합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 어차피 다시 배우니까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 딱 1학년 때 안 배우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실제 사례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조금을 얘기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송도고에 이제 수석으로 선서를 하고 들어간 친구예요. 근데 이제 2등으로 들어간 친구랑 저랑 이제 수업을 짜고 중3 겨울에 수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 그 2등하는 어머니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2등으로 들어간 친구 전화를 드렸더니 학원 스케줄이 3주 남았다고 3주를 비워놓으시라는 거예요. 저보고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달 동안 수업을 쉬라는 얘기니까 대기도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그냥 조금 다른 친구에게 자리를 주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겨울 방학 때 이 1등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이제 어머니 연락이 왔는데 수학이 2등급이어가지고 전교 3등을 찍은 거예요. 근데 전교 3등이 돼버리면 1등, 2등은 의대를 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3등부터는 애매해져요. 쓰기가. 왜냐하면 앞에 애들이 그 자리를 다 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전국의 고등학교가 한 1700개 정도 되는데 실제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한 60% 된다 그러면 한 1000개? 1100개? 근데 여기 1등들이 다 의대를 쓴다 그러고 2등도 다 의대를 쓴다 그러면 이미 2000명이죠. 그러면은 의대들은 거의 다 차는 거예요. 메이저. 그러니까 저기 뭐 이름 모르는 의대 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친구가 와서 면담을 해보니까 아니 도대체 네가 왜 수학 2등급이야? 라고 싶을 정도 잘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뭐 미적분을 바로 해야 되니까 당장 내신이니까요. 미적분을 수업하는데 매번 틀려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수상내용. 미적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서는 그 전교 6등을 찍으니까 수학 1등급이 떠서 바로 전교 1등 했거든요. 근데 그 6등을 찍은 이유도 뭘 틀렸냐 하면 그러니까 우함수를 미분하면 기함수가 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체크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에서 되게 중요한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흔히 하기 쉬운 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3학년이 되니까 이제 기백이라고 해서 그때는 기백을 했거든요. 옛날이라. 근데 이 기백 같은 경우는 중학교하고 바로 이제 중학교의 평면 도형만 할 줄 알면 바로 그냥 고등 과목 독립된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100점으로 1등 찍었습니다. 2등은 80점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때 1학년 때 전교 1등 했던 애가 이제 80점으로 2등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 수석 졸업하고 의대는 갔어요. 근데 문제는 생기부가 서울대 공대를 써가지고 1학년 때 3등이니까 서울대는 가고 싶었고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생기부가 서울대 공대니까 이 의대가 쓰기가 애매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성적이면은 의대를 써도 되거든요. 근데 택틱을 잘못해가지고 그 서울대 공대를 쓰고 이걸 떨어지면 지방대 의대라도 붙으면 가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인하대 의대 갔어요. 송도 수석 졸업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여기 애들을 수업을 해보면 다 탑반에서 1등한 애들이 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한테 답지를 그냥 나눠주고 알아서 해오라라고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아는 게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답지는 친절하지 않거든요. 뭐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아까 보셨듯이 답이 굉장히 길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면 실전 시험에서는 그냥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실은 그냥 해가 동쪽에 서쪽, 달이 동쪽에 서쪽, 하늘이 돈다고 생각해도 문제는 풀리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나중에 화성이 반대로 도는 거 어떡할래? 그러면 이제 뭐 주전원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버버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답지 풀이는 그럼 또 최적화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 정석을 보면 이게 같은 문제인데 요거 보면은 세 줄로 끝나요. 근데 이거 블랙라벨이고 여기 보시면은 풀이가 이만큼이에요. 심지어 답도 똑같아요. 부호만 반대고. 그러면 이 책으로 공부한 친구는 망하는 거죠. 정석으로 본 애들은 잘 나올 텐데.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도 애들의 사례를 좀 보면요. 이제 이 친구가 K예보 전국대 2차 은상 받은 애. 그래서 포항대 간 친구인데 이거 아까 정수의 분류인데 틀렸죠. 예, 물론 이제 참 안타까운데 여기 보면 이 친구도 용인외대 보고 간 친구인데 정수의 분류를 몰라요. 물론 밑에 건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송도의 그 학원 대상 받은 친구 학원 시험에서 근데 보면 정수의 분류를 모르죠. 처음 왔을 때. 그리고 밑에 요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방식으로 풀고 있죠. 대부분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송도고 전교 1등입니다. 지금 수능을 봤을 텐데. 그리고 이 친구를 보면 여기가 대치동이에요. 여기가 저희 과 선배 아들인데
그 선배가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딱 10명 안에는 들어가는데 6명 안에 못 들어가서 이제 대회는 못 나갔어요. 근데 퍼펙트예요, 퍼펙트. 근데 이 친구도 여기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저는 보통 수준을 보면 알거든요, 애들이. 굉장히 잘하네요. 이렇게 풀었어도 이렇게 답은 맞아요. 근데 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시험을 둘이 같이 치면 얘는 고득점이고 1등급이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오겠죠. 물리는 뭐 제가 그냥 스킵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특목고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송도가 좀 이상하게 좀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갈 때가 연구하고 준비반 말고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퀄리티가 좀 괜찮은 애들이 모여있는 곳이. 근데 그러면은 좀 제대로 공부를 해와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안 돼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정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정석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애가 너무 오래전에 해서 까먹었다 그러시는데 까먹은 게 아니고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큰 문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영재고 시험 준비를 하고요. 중3이 돼가지고 선행이 안 된 채로 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랴부랴 중3 때 막 수상부터 다시 해가지고 미적까지 끌어올리면 이제 문제집 조금 풀면 끝이에요. 아예 뭐 미적 문제를 풀고 수능 대비를 시켜놓고 올라간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학년들부터, 제가 저학년을 좋아하는 이유가 고등을 가르치면 편하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구멍 난 게 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매번 끌어와서 얘기를 해주면 물론 그때는 알아요. 근데 체계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머릿속에서 안 떠오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영어를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뭐 기법 포기한다 그러면 그 포기하다도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어떻게 배웠냐면 abnegate, 그 다음에 surrender, resign 뭐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포기한다라는 걸로 모아놨단 말이죠. 그리고 뭐 딕트가 붙어 있는 거, verdict, predict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싹 모아놓고 그렇게 하면 외우기 좀 편한데 군데군데 그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사전을 보면 당장 할 때는 되는데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긴장이 되는 시험이라고 하면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은 수업 구성은 대충 뭐 이렇게 정석 가지고 하는 거고, 순한 맛으로 PPT를 띄워놨네. 매운맛이 있거든요, 이거. 대치동하고 비교하는 거. 근데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제 수업은 이제 실력 정석을 하긴 하는데요. 정석이 이제 과거에 이제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교과가 개편되면서 다 빠졌어요. 근데 연습 문제는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스킬들이 그 안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녹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칭식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처럼 따로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는 가르쳐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걸 써야 되는지를 이제 애들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필기로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줘요. 그래서 이제 뭐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총 6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예를 들면 진상과학부 제자 중에 얘가 전교 4등으로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조졸하고 서울대 공대를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1학년 때 마지막 문제를 맞췄으면 얘가 전교 1등인데 그 10점짜리를 그걸 틀려서 4등이 된 건데 그 마지막 문제를 왜 틀렸냐고 물어보니까 그 문제가 사실은 뭐 코시 슈바르츠 무등식을 쓰는 거였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생각이 안 났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삼각형, 전교 4등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등식이 하나가 더 필요했는데 그걸 못한 겁니다, 걔가. 그 순간에. 그래서 그걸 놓쳤어요. 그래도 뭐 서울대 공대를 갔으니까 조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줘요, 저는. 아예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중부정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정석으로 공부했으니까 제가 정리한 것들을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저도 삼촌한테, 저희 삼촌이 서울대 공대 수학 들어가신 거예요. 삼촌한테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워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죠. 일시 백천만 이런 거 보통 돈 세실 때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삼촌이 거기 왜 공 3개마다 점 찍혀 있는지 아냐 그러길래 모른다 그랬더니 미국 단위가 3개라서 thousand, million, billion이니까 그러면 $1 million 얼마니 그랬더니
그럼 공이 6개니까 우린 4개씩 끊잖아요. 그럼 100만 달러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데시, 뭐 데컴, 센텀, 밀레니엄 이게 10, 100, 1000이거든요. 근데 C가 되면 데시가 되면 10분의 1, 센티가 되면 100분의 1, 밀리가 되면 1000분의 1 이걸 얘기를 해주니까 초등학교 때 뭐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되게 어렵잖아요. 아주 저학년 때. 그런 게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주니까 이제 애들이 풀기 시작하는 거죠. 풀어본 문제는 풀고 못 푼 문제는 못 푼다 이게 아니고 이게 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시를 해주니까 답지풀이보다 더 빠릅니다. 지풀이는 보통.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티가 나느냐 풀이가 답지랑 점점 같아져요.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답지 냄새 난다 그러거든요. 애들이 앞에서 풀리면 뒤에 서가지고 에이 답지 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등 얘기를 좀 할 건데 저희가 중등 심화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내신 시험에 그걸 쓰면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송도 애들이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한 암기도 안 돼 있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영어도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버버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건 그걸 인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면 중학교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학교 중요한 시기에 암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심화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 가져와야 되는 것들이 안 돼 있으니까 고등 와가지고 아무리 문제집을 풀려도 이 내용 하나를 풀기 위해서 10문제, 20문제, 심지어는 뭐 어떤 학원에서 500문제씩 내준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밥만 먹고 문제만 풀어도 500문제를 다 못 풀어요. 그럼 다른 과목을 언제 공부하냐는 거죠.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인천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시간이 길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천이 수시에 목매다는 이유는 정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제가 인천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도대체 왜 2등급이냐 싶은 애들이 많더라는 거죠. 정작 가르치면 1등급도 받고 수석 졸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시기를 다 놓치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3 때 영재고 2떨 3떨하고 와가지고 수성부터 다시 해야 돼요. 과학은 다 돼 있냐? 안 돼 있어요. 정말 웃긴 게 지금 제가 그 인천과학고 3졸러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과학 때문에 3졸이 된 거거든요. 조진이 안 돼서 물리 때문에. 근데 물리 수업을 해주니까 이제 성적이 확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서울대 수시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한테 어제 수업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문제를 다 찍어줘요. 일반 물리에서. 근데 이제 답지가 없어요. 일반 물리가. 심판이 답지가 없어요. 답지가 없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뭐 짝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근데 그렇게 문제를 다 찍어줘도 애들이 평균이 50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일반 물리는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이에요. 전공 과목도 아니고 대학교 4년제 나왔으면 가르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애들이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가르쳐줘도 성적이 나온다. 그럼 애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데리고 쭉 올라간 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확보돼 있으니까. 근데 3학년이 돼서 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애들을 데리고 쭉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의대 보내는 게 목표예요. 저는 공대보다. 근데 공대를 가는 친구들은 과거나 영재고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등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근데 뭐 사실 학교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데 송도에 있는 학교들 제가 다 대충 알거든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선생님이 뭐가 문제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등 심화를 맡아줄 친구를 제가 좀 어렵게 부탁을 좀 해서 대치동에서 끌고 왔어요. 멱살 잡고. 그래서 한번 얘기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종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서련쌤 이어서 그 중등 심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들으셨다시피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길게 보고 고등학교 때 결국에는 수학을 정말 최상위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저희들이 다 원하는 목표고, 이제 그러려면은 과연 어떤 게 가장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지금 이제 그 중2 자녀들을 다 두고 이제 중2 올라가는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지만, 그 제가 수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서대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 구멍이 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빈 구멍을 없애려면은 결국 고등학교까지 다 연결되는 개념인 중학 수학의 개념들을 다 메꿔 나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 1학년 1학기 그 중학교 1학년 1-1부터 정확하게 어떻게 개념들을 익히고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중에 고등학교 강의와 연결해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하나하나씩 다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수업은 그 뒤에 실라버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1부터 최상위 수학 교재를 이용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뭐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한다기보다는 1-1과 1-2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나중에 고등학교에 활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중2, 중3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연결 개념을 훨씬 더 강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문제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제 풀이를 해서 애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말고 이런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수업이 아니라, 문제가 특히나 어려운 문제, 최상위 수학 애들 풀려보면은 정말 배웠다고 하더라도 쉽게 접근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기본 개념들을 활용해서 풀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로 이어지고 심화되는 고등학교 수학의 내용으로 이어질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1-1부터 3-2까지 진행을 해 나갈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처음부터 빠진 부분 없이 아이들이 좀 기본적인 것들, 특히나 이제 기초 체력, 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초 체력들을 키워 나가서 나중에는 선행으로 나아가도 크게 무리 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려고 심화반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좀 늦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시 혹은 뭐 복습을 하는 게 괜히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그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제 경험도 그렇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도 제가 중학교 교과서를 사서 다시 보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보고 온 친구들과 안 보고 온 친구들의 차이가 이제 꽤 커져요. 계속 갈수록 그 갭이 커지고, 그리고 그걸 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 4-5 문제는 정말 새로 만드는 문제고 아이들이 한 번도 접하지 않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자신감 있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오히려 아이들이 기본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만 갖추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재밌게, 어려운 문제라서 못 풀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식으로 풀어볼까 라는 자세를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중등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갖춰 나가서 결국에는 고등학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중등 심화반을 수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뭐 서대현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 이후의 수학들은 그렇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